그러니까 한덕수 자체만 별도로 놓고 보면 당연히 탄핵인데 윤석열 탄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는 살려놓은 거다. 결국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정치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헌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내려졌다. 이렇게 봅니다. 당초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은 탄핵이라야 맞습니다. 탄핵, 파면이라야 맞는 판단인데 이 헌법적 방안들이 파면의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탄핵을 피해버리는 국민의 신임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이런 따위의 정치 판단을 넣어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정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으로 잡혔다 이렇게 봅니다.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이었다면 한 총리는 대신해서 파면이 되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확정적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8명 중에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1명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명단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명단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총리를 1명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파면해야 된다는 1명, 나머지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2명이 아마도 강한 보수 판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정영식, 조한창 이 정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봅니다만은 5명이 기각 의견을 낸 거는 좀 정치적 판단이었고 1명이 파면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에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4명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을 했는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장난을 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 헌법을 위반한 사람을 국민의 신임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이죠. 국무총리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일을 하고 헌법과 법률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신임의 기초인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 그러나 국민의 신임은 배반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정부로 돌려보내기로 처음부터 결심을 하고 더군다나 이 한 총리가 여러 번의 그 헌법재판소 출석해서 이 3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말하자면 3명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3명에 대해서 말하자면 임명을 할 수 없었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3명 그 나머지 4명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야당의 해석이 다르고 여당의 해석이 좀 달라서 합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는 게 이제 몇 명이 있고, 그 다음 4명은 이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분명한데,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유를, 시답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한 총리를 말하자면 파면에서 면제해서 탄핵을 기각해서 정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즉시 직무에 복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재판은 결국 정치적 고려로 갔다고 저는 봅니다. 한덕수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말하자면 3명을 임명해야 되는 절차적 의무가 있죠. 그런데 이 절차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의 중대성을 위반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를 구성해야 하는 소위 헌법재판소 법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부정하고 비협조했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이 이미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증거가 부족하다. 말하자면 국회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세 명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는 헌법은 위반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국민에 대한 신임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는 말장난을 하면서 일단 한덕수를 돌려보냈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의결정족수가 맞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의 이 국무총리가 그 직위라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일시 기능은 맡았지만 그 말하자면 법적 책임을 지는 직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직위는 국무총리라고 보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권한대행이지만 3분의 2 대통령 직위에 필요한 정족수는 아니다. 대통령에 필요한 정족수는 3분의 2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이므로 직위에 해당하는 정족수는 말하자면 과반수다. 이렇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건 저는 옳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덕수를 돌려보내는 판단 자체는 정치적 판단이다. 이 정치적 판단은 무엇을 위한 판단이냐? 윤석열 탄핵을 위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일에 내일 모레 윤석열도 탄핵할 계획인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내부적으로는 다 알죠. 누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고 몇 대 몇이라는 걸 또는 8대 0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내일 모레 탄핵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한덕수까지 탄핵해버리면 최상목만 남게 되죠. 최상목도 지금 탄핵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럼 최상목도 날아가 버리면 이번에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으로 내려가. 이럴 수는 없지 않나 라고 아마도 헌법재판사들이 정부 구성이라고 하는 어떤 법적 안정성의 가치를 한덕수에 대한 파면을 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실현하느냐는 것보다 정부 자체의 구성권이라고 하는 정부의 안정성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자체만 별도로 놓고 보면 당연히 탄핵인데 윤석열 탄핵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는 살려놓은 거다. 말하자면 최상목까지 날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이주호까지 내려가서 이주호로 하여금 대선까지의 전국을 관리하게 한다. 아무래도 약하다고 본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정부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라도 돌려보내서 말하자면 대선까지의 기간을 관리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